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인 강변도로 제한속도 시속 80km입니다. 차들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불박차 2차로로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차로 앞지 가던 차가 갑자기 불박차 앞으로 들어가고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1차로 저 앞에 검은 승용차가 가고 있고요. 불박차 2차로 정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이 차가 빼겨서 들어오더니 아이고 깜빡이 없이 갑자기 들어와요. 상대에서 들어올 때 불과 거리가 10m도 안 되죠?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도로 잘 가고 있고요. 바로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m 겨우 될까 말까 하죠. 그리고 상대차는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불박차는 정상도로 가고 있었고요. 상대차가 브레이크 등이 켜진 건지 안 켜진 건지 정확치는 않은데요. 여하튼 상대차 속도가 떨어지면서 여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불박차는 상대적으로 빠르죠?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그런데 검은 차의 보험사에서는 택배용이 어디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끼리 진로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는 70대 30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검은 차가 깜빡이 없이 들어왔으니까 80대 20까지는 해줄게요. 불박차도 20% 잘못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잘 가는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 나 뭐 어쩌라는 얘기냐. 나는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검은 차가 거기서 나한테 들어올 것을 전혀 예상도 못했다. 나는 날벼락 당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먼저 보험사가 급차로 변경 사고는 70대 30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깜빡이 안 켰으니까 10% 더해서 80대 20까지는 해주겠다. 라고 하는데요. 기본이 70대 30이 시작한다는 거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블랙박스 없을 때 그때는 급차로 변경 사고 70대 30, 80대 20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뒷차 운전자는 바로 앞에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라고 주장하고 앞차 운전자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저 뒤에 차가 오고 있어서 여유가 있었어요. 여유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 차가 빵 하고 날 때렸어요. 서로 말이 다릅니다. 판사한테 가면 판사가 누구 말이 맞나요? 이거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설령 본 사람이 있었더라도 목격자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느낌이 다를 수가 있죠. 따라서 급차로 변경한 차가 잘못했다. 하지만 앞에서 들어왔으면 아이고 그 차 보고 좀 브레이크 좀 잡아주지 또는 빵 하고 경적 울려주지 그러지 못한 뒷차도 잘못이 좀 있겠지. 그래서 뒷차에게도 한 20% 정도 과실을 인정했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을 때. 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가 다 보여줍니다. 뒷차가 피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뒷차가 밀어붙인 건지 아닌지 앞차가 갑자기 들어온 건지 아닌지 다 보여줘요. 지금 사고.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자동차 전용 도로고요. 차들이 앞에 하나도 안 밀립니다. 정상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차가고 있던 저 검은 차가 여기서 들어오죠. 여기서 꺾어지는데 이때 저 차 꺾어지고 사고 날 때까지 1초 걸릴까요? 여기서 꺾어지는데요. 여기서 꺾어지고 사고 날 때까지 불과 1초밖에 안 걸립니다. 1초 만에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제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 순간 부딪히는 거죠. 빵 하더라도 이미 상대는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불박차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일부러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한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었는데 안 피한 것도 아니고 불박차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 남는 것은 피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주변 교통 상황으로 봐서 상대차가 나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럼 나도 그 차에 대비를 해야 돼요. 언제일까요? 앞에 가는 차가 깜빡이 켜고 있으면 오른쪽 방향지도 켜고 있으면 저 차가 2차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내가 잠깐 양보해 줄까? 아니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오라고 그러고 내가 빵 해서 그 차가 안 들어올 때 내가 지나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대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습니다. 상대차가 들어올 때 누군가가 서서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트럭이 한 대 서 있어요. 저 앞에 트럭이 단독사고로 견인되어가는 상황입니다. 단독사고 나서 견인차가 견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 수신하고 있는 거예요.
수신하고 있는 것을 검은 차가 늦게 봤고요. 그리고 저 앞에 1차로가 막혀 있으니까 급히 오른쪽으로 틀은 겁니다. 수신호하는 사람. 앞을 잘 봤으면 볼 수 있었어야 됩니다. 꼼꼼한 밤도 아니고요. 훤한 대낮에 사람이 서서 흔들고 있는데 늦게 본 거죠. 사람을 보고 속도를 줄이면서 2차로에 다른 차들이 없을 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수신호하는 사람을 지나치면서 그때 갑자기 핸들을 틀은 겁니다. 불박차 입장에서는 수신호하는 사람이 안 보였어요. 왜일까요? 검은 차에 가려서 영상 보시면 검은 차 1차로 가고 있죠? 검은 차에 가려서 안 보이죠? 안 보이다가 바로 이때 보이는 거죠. 이때. 풀박차는 수신호하는 사람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저 검은 차가 내 앞으로 갑자기 들어올 거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올 때는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상도 못했죠. 도저히 피할 수도 없죠. 풀박차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은 블랙박스가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차가 들어올 때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또 그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올 것을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었다. 예상도 할 수 없었고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레일러가 정상대로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퍽! 유리창이. 트레일러는 높아요. 트레일러 덤프트럭하고 트레일러는 운전석이 무척 높습니다. 운전석의 시야가 한 3.5m 되죠. 그 높은 데서 갑자기 운전석 옆에서 퍽! 조석이 깨지는데요. 도대체 뭐에 부딪혔을까요? 공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를 잘 달리고 있는데요. 트레일러입니다. 자체가 상당히 높죠. 잘 달리는데요. 저 오른쪽에 뭐야? 아이고. 우와. 오른쪽에 크레인의 붐대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게 도로에 침범돼 있었던 겁니다. 트레일러 지나가면서 트레일러 높이가 3m 이상 되는데요. 저 붐대 높이 3m 정도에 있던 붐대랑 그대로 부딪히면서 조석 쪽 깨지면서 트레일러 수리비가 4천만 원이나 나왔답니다. 4천만 원.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 트레일러의 운전자는 와 저는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폭 치면서 저는 하늘에서 폭탄 떨어진 줄 알았어요. 완전히 제가 당한 거죠. 제가 피해자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상대가 없다. 무슨 소리예요? 운전자가 앞을 잘 봤어야죠. 앞을 잘 봤으면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 그걸 보고 피했어야죠. 전방주시 태만. 트레일러가 당연히 가해 차량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붐대가 좀 앞으로 나와 있던 것 그건 조금 잘못했어요. 트레일러 80, 크레인 20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박차 운전자 진짜 억울하다고 그러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한 걸까요? 그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는 참 어렵습니다. 과실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앞을 잘 보지 못한 트레일러가 더 많이 잘못했다,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 이게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운전할 때는 앞을 보는데 앞을 볼 때 공중을 보나? 밑을 보지. 도로. 그리고 이 차가 높으니까 밑에 오는 승용차 같은 건 밑에 있으니까 교행할 때 그 좁은 길이니까 저쪽에 오는 차 잘 보고 혹시 여기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나 잘 보고 혹시 갑자기 여기서 동물이 나타나 잘 보고 밑을 보는데 눈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푹 치면 이걸 어떻게 피해? 이거는 트레일러가 완전 피해 차량이야. 저 크레인이 훨씬 더 잘못했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거 반반 볼 것 같은데 견해가 셋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 판결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크레인 붐대 등치가 큽니다. 영상 다시 보실까요? 시속 한 60 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60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저 크레인 붐대가 바로 여기 있죠, 여기. 보이죠? 네, 저 쇳덩어리. 그런데 색깔이 좀 짙습니다. 짙고 저 뒤쪽에는 녹음진 나무들이 있어요. 검은 바탕에 검은 개통,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하고 실제 운전자 눈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화면에는 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운전자 눈에는 생각보다 잘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붐대가 화면처럼 잘 안 보였던 상황이냐, 아니면 실제 눈에는, 운전자 눈에는 조금 더 잘 보였던 상황이냐, 그게 포인트인데요. 이거를 현장에 나가서 실험을 해봐야 될까요? 현장에 나가서 실험해보면 보이죠. 왜? 저기 붐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보여요. 근데 트레일러 운전자 붐대가 있을 것을 생각을 못했죠. 생각을 못했고 설령 보였다 하더라도 아하, 저 크레인이 나오려고 하는데 차 들어오니까 저기 멈춰 서 있겠지. 그리고 저렇게 큰 차가 움직일 때는 신호수가 나와서 지나간 차들에게 통제를 하고 신호수가 없는 걸 보니까 저 붐대가 보이긴 보이더라도 도로에 안 들어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크레인이 더 많이 잘못한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판사들의 시각은 운전할 때는 앞을 잘 봐라. 신호등도 보지 않느냐. 위도 보고 밑도 보고 옆도 보고 완전히 공중을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 보면서 트레일러가 높으니까 승용차 같으면 사고 안 나죠. 저 붐대가 약 3m 높이로 있었다는 겁니다. 옆에 보세요. 승용차들은 그 밑에 있어요. 승용차 같으면 사고 안 나요. 승용차들은 이렇게 바라보니까 공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큰 차는 내 차가 크니까 내 차 주변에 뭐가 있나 없나 옆을 살펴야 되는 건 내 차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대형 트럭은 대형 트럭의 높이에서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이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보였을 것 같다. 못 본 게 더 많이 잘못했다. 라고 해서 법원에 가면 트레일러의 잘못을 조금 더 크게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80대 20은 아니에요. 80대 20이 되려면 뭔가 위험하게 바닥에 있었을 때, 그렇다면 80대 20까지 볼 수 있습니다. 떠 있어요. 떠 있는 건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전체적으로 반반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덤프 트럭이 옆에 차가 오니까 저쪽에 차들이 계속 오잖아요. 승용차 오죠, 승용차 오죠. 저 뒤에 또 큰 차 오죠. 옆을 바라보면서 차가 넓으니까 내가 혹시 가서 물으면 어떡하나? 그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을 못 볼 수 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커다란 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냐? 이런 측면에서 크레인의 잘못을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싶은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방주시 의무가 조금 더 높으니까 그럼 반반 보자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 잘못이 조금 더 크게 보더라도 위험하게 공중에 저 커다란 진짜 흉기나 다름없는 저 붐대를 도로에 나오게끔 매달고 있었던 크레인의 잘못도 결코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쪽을 조금 더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블박 트레일러 잘못 60, 위험하게 붐대를 도로상에 매달고 있었던 크레인 잘못 40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차장에 서 있던 차가 주차 라인에서 나오다가 통로를 지나는 차랑 부딪히는 사고 종종 일어납니다. 영상 보시죠. 불박차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통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서 차 한 대가 쓰고 있으면 나오더니 불박차 운전자는 차 나오는 걸 몰랐대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전자는 저 앞쪽을 보고 가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하면서 앞쪽을 보면서 가는데 마침 차가 나올 때 A 필러에 가려서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나는 몰랐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내 옆에 때렸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런 입장이고요. 상대차 운전자는 내가 정상적으로 오는데 브레이크 잡고 피해줬어야지. 거기서 그냥 오면 어떡해요? 오히려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피해 차량이에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섰다 나오는 차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부딪혔기 때문에 불박차가 피해 차량이라는 것은 다 동의하시죠? 남는 것은 불박차 운전자 말대로 나는 잘못이 전혀 없느냐? 아니면은 불박차 운전자에게도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느냐에 문제가 될 텐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는 주차란에 서 있다가 나오는 차를 지나가는 차랑 부딪혔을 때 기본을 80대 20에서 시작한다. 100대 0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100대 0이 없을까요? 100대 0 얼마든지 있죠. 주차란에 차들이 쭈르륵 서 있습니다. 통로를 지나갑니다. 통로를 지나가는데 이미 지나가는데 앞을 못 보고 툭 나서 부딪히면 그런 게 100대 0이죠. 또 다른 경우는 주차 라인에 서 있던 차가 이제 출발하려고 해요. 시동도 켜고요. 부릉부릉 가려고 하는데 근데 차가 여기 와요. 그럼 이 차 보내줘야죠. 차가 여기 왔는데 그때 출발하면 그것도 역시 100대 0입니다. 왜냐하면 통로를 지나는 차는 아직 서 있는 걸 봤어요. 아직 서 있으니까 계속 서 있을 걸 생각하는 거죠. 계속 서 있을 걸 생각했던 차가 아무런 신호도 없이 그냥 쑥 나오면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도 100대 0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미 불박차가 지나가고 있을 때 차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또 불박차가 그 차 앞을 막 지나려고 할 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약간의 간격이 있었는데요. 그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영상 다시 보시죠. 불박차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저 차가 이때 움직입니다. 이때.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주차 라인 하나, 두 개. 그리고 약간의 공간이 더 있습니다. 약 5m 정도? 그 정도 공간이 있어요. 이때 상대차가 움직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저 차가 움직이는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옆에 주차 라인 쭉 보세요. 주차 라인을 다른 차들은 안 넘어왔습니다. 이 차는 넘어오기 시작하죠. 운전자가 앞을 잘 봤으면 조심스럽게 앞을 잘 봤더라면 저 차가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는 비상등 킨 차도 없고 깜빡이 킨 차도 없고 그러니까 차들이 안 움직이나 보다. 조금 움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서 있는 걸 생각하고 가는데 그 차는 계속 나와서 부딪힌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불박차 운전자가 앞차 움직이는 걸 왜 못 봤을까요? 속도입니다. 이 사고에서 사고 나기 전에 불박차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시속 20km? 조금 더 될까? 30까지는 안 돼 보이는데요. 시속 한 20, 25 정도는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마트 주차장에 시속 얼마로 가라고 써 있죠? 대부분이 시속 10km로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가라는 이유는 서 있던 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차가 나오면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위험할 때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천천히 가라는 겁니다. 시속 10km로 갔을 때 위험을 느끼고 멈추는데 2m면 멈출 수 있어요. 2m 조금 더 걸릴 겁니다. 바로 이때 불박차가 시속 10km로 갔으면 상대차가 나오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빵 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사고 안 났어요. 불박차가 시속 10보다 좀 더 빠르게 시속 20 또는 조금 더 간 거 그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 서 있다가 나온 차가 당연히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주차 라인에 있다가 나올 때 비상등 켜고 조금씩 나와야 돼요. 게다가 이번 사고는 상대차는 승용차죠. 왼쪽에 큰 차가 있습니다. 무슨 차? 트럭. 트럭 때문에 안 보여요. 옆에 승용차가 있었으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봤으면 안 나왔을 겁니다. 트럭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시야 확보될 때까지는 비상등 켜고 조금씩 나와야, 그래야 한번 보고 또 없으면 조금 나오고, 그래서 사고 안 났습니다. 주차 라인에서 출발하는 차는 시야 확보될 때까지는 천천히 조금씩 나왔어야 되고요. 또 통로를 지난 차는 지금처럼 못 보고 차가 나올 수 있어요. 못 보거나 급하거나 차가 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차가 나오면 어쩌지에 대비해서 꽉 찬 주차장에서 빈자리 찾는 마음으로 좌우를 살피면서 천천히 지났더라면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이번 사고 주차장에서 쑥 나온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됐지만 불박차가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좌우를 조금 더 잘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 약 10%로 볼 수 있고요. 불박차에게 불리하게 본다면 20%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많이 보이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를 지나서 쭉 가는데 맞은편에서 교각 밑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유턴하면서 그 차를 피하느라고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앞에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제한 속도 60입니다. 자, 달리고 있는데요. 저 앞에 유턴한 차 하나 나왔죠. 자, 쭉 가고 있는데 바로 이때 아이고 핸들 틀어보지만은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유턴한 쪽에서는 유턴한 차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도 잘못이 있습니다. 70대 30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아니 나는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 어떡합니까? 유턴할 때는 차가 없을 때 나와야죠. 이번 사고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 신호 시켰고요. 60도로에서 50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30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를 따지려면 유턴하는 차가 들어올 때 그때 전동 킥보드와 거리가 몇 미터나 됐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상대차 지금 나옵니다.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옆에 차선이 하나, 두 개 보이죠? 그리고 차선 앞쪽에 공간이 있고 전동 킥보드 쪽으로 공간이 있고 차선과 차선 사이의 공간, 그걸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8m입니다. 그게 한 두 개 조금 더 돼 보이죠? 약 20m입니다. 만일 승용차가 제한 속도 60도로에서 60으로 달리고 있을 때 저렇게 갑자기 나오면 도저히 못 피합니다. 부딪혔으면 100대 0입니다. 겨우 피하다가 단독사고 났어도 역시 100대 0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내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나보고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냐, 부딪혔으면 100대 0이고 내가 겨우 피한 것도 100대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고는 전동 킥보드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00대 0이 되려면 아무리 꼬투리 잡으려고 하더라도 꼬투리 잡힐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지적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도 찾아내셨나요? 전동 킥보드는 뭐에 해당될까요? 놀이기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 오토바이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그러죠. 모터가 달린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런 것들이 차입니다. 전동 킥보드 어디에 해당될까요? 오토바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전거보다 빠르죠. 오토바이보다는 느리죠. 오토바이와 자전거 중간에 놓이면서 법적으로는 오토바이랑 똑같은 겁니다. 오토바이 어디로 가도록 되어 있나요? 제일 바깥 차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 제일 바깥 차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 3차로면 3차로로 갔어야 됩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3차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바퀴 4개짜리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퀴 2개는 툭 치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1차로, 2차로는 차들이 빨리 달리는데 거기로 가지 말고 3차로 쪽으로 가라. 그래야 차들이 앞에 가는 자전거, 앞에 가는 오토바이를 피해서 옆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잘 넘어지니까 제일 바깥쪽으로 안전하게 가라. 만일 오토바이가 3차로 아닌 2차로 달리다가 사고 났을 때 왜 지정차로 가지 않았느냐는 취지에서 오토바이 잘못을 10%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서는 오토바이보다 안정감이 없지요. 안정감이 없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왜 2차로로 빠르게 달렸느냐. 시속 50으로 달렸다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빠른 겁니다. 제한속도 60을 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제일 바깥 차로로 갔어야죠. 제일 바깥 차로로 앞을 잘 보면 상황에 따라서 차가 없으면 달려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줄이면서 시야를 넓게 가지면서 갔었어야 됩니다. 이번 사고 유턴한 차가 쑥 나왔습니다. 유턴한 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도 3차로 제일 바깥 차로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보다 안정감이 부족한 전동 킥보드가 왜 2차로로 빠르게 달렸느냐. 그 점에서 전동 킥보드에게도 20% 정도의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길 한가운데로 가면 안 됩니다. 바깥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토바이는 가운데로 갈 수 있지만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보다도 더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에 자전거처럼 제일 바깥 차로에 가장자리 쪽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가 내 킥보드는 잘 달린다, 시속 50까지 달릴 수 있다, 그래서 50까지 달릴 것이 아니라 자전거 탄다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안전하게 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 전체적으로 유턴한 차 80, 전동 킥보드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불박차는 정상대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삼거리인데요. 왼쪽에 흰색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불박차가 잘 가고 있었는데 서 있던 차가 스르륵 겹고 지나가는 불박차를 쾅 때린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천천히 사거리를 우회전하고요. 양쪽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속도 빠르진 않은데요. 왼쪽에 저 차가 움직이더니 아이고,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서 있던 차가 그렇게 슬그머니 와서 날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차가 주차된 차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의 운전자가 핸드폰 통화하면서 그러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뒤로 후진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고 100대 0이죠. 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상대차의 보험사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100대 0이 아니에요. 상대차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영상 보세요. 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상대차 바퀴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박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데요. 바퀴가 돌고 있네요. 하하. 상대차 바퀴가 천천히 돌고 있어요. 보세요. 바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불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잘못은 있는 거예요. 바퀴가 구르지 않다가 불박차 지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때렸으면 100대 0인데 영상이 보이잖아요. 왜 못 보셨나요? 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왼쪽에 서 있는 차, 사람이 타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차, 주변에 차들이 쪼르륵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 차도 서 있구나, 주차되어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불박차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차가 스르르 와서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차 바퀴 보이는 게 보일 수 있었을까요? 대다수의 분은 나도 못 피해. 그러나 100명 중에 10명 내지 20명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면 그게 80대 20, 90대 10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상대차 바퀴가 부르고 있었으니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차 한 대, 왼쪽에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삼거리에 들어가기 전에 불박차가 지나갈 때 여기쯤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m가 채 안 돼 보이죠? 상대차가 움직이는데 비상등도 켜지 않고 그리고 운전자는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때 저 바퀴가 구르는 것이 불박 영상은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 보였을까요? 서 있던 차가 서서히 움직이면 운전자는 느끼지 못할 겁니다. 살금 술래잡기 할 때 살금 움직이는 거 알 수 있나요? 천천히 움직이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박 영상에는 바퀴가 구르는 것이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바퀴 구르는 것이 인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랙박스 렌즈에는 동시에 모든 게 다 담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려보면 여기 이게 있었네, 여기 이게 움직이고 있네 보이지만 사람 눈이 한꺼번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눈은 한 칸 한 칸씩 스캔하면서 지나갑니다. 여긴 안전하지? 그럼 난 저 앞을 봐야지. 여기 아무것도 없네? 앞쪽으로 단계를 나눠서 순차적으로 앞쪽으로 가는데 그때 움직인 겁니다.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는 저 차는 서 있던 차예요. 서 있던 차 바퀴 움직이는 거 그때는 내 눈은 이미 그 차를 지나친 겁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바퀴 움직이네. 운전자 눈은 앞에 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불과 10m를 바라보면서 운전한다 그러면 운전 못해요. 걸어갈 때는 10m 앞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자동차로 운전할 때는 앞쪽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미 안전지대였습니다. 주차된 차였습니다. 그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었다 그러면 저기 사람이 있네, 저 차가 움직이면 어떡하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타 있는 차가 아니라 주차된 차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박차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때 저 차랑 불박차랑 만난 것 같죠?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박차가 몇 메트를 더 지난 다음에 사고가 나는데요. 얼만큼 지나 사고 날까요? 바로 상대차 전봇대 아직 미치지 않았죠? 이때 사고입니다. 전봇대를 지나쳐서 한 2, 3m 지났을 때 사고 납니다. 상대차가 아주 가까이 보이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대차랑 거리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왜곡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보다 더 가까워 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만 볼 때는 저 차라리 가까운데 왜 그걸 못 피해? 거기서 브레이크 잡았어야지, 빵 했어야지 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운전자 눈은 저 앞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리상으로 1m 내지 2m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저 차가 움직일 것을 예상치도 못했고 그 차가 너무 천천히 왔기 때문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그 차가 움직이는 것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